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에 지어지는 복합 쇼핑몰 3곳에 대해 상권 영향평가가 실시됩니다.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선거제 개편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 주요 노선의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화장 장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광주시가 영락공원 내 봉안당을 확충하기로 하고 빠르면 오는 2026년까지 봉안당 4만 5천 기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스타필드 광주와 더현대 광주, 광주 신세계 확장까지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사업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열악한 지역 상권에 미칠 타격에 걱정도 큰데요. 광주에 복합 쇼핑몰 3개가 들어서도 되는지 우려하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광주시가 상권 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광주 최고의 상권을 자랑하던 충장로. 하지만 큰 길가에 인접한 점포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 안의 사정은 더합니다. 오랫동안 제 주인을 찾지 못했는지 임대며 광고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40년 넘게 충장로 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은 가뜩이나 힘든 광주 지역 골목 상권 사정에 복합 쇼핑몰 3개가 더 입점하면 몰락이 가속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10분도 채 안 된다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저렇게 큰 거대한 쇼핑몰이 몰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충장로의 상권은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전체 나오질 않습니다. 최근 광주 MBC 등 지역 4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우려는 확인됩니다. 광주에 들어설 적정 쇼핑몰 개수를 1개로 꼽은 여론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광주시가 쇼핑몰 입점만을 바라는 여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지역 골목 상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복합 쇼핑몰 3개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광주시가 지역 경제 여파를 줄여보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 40여 개 상인연합회 등이 함께한 복합 쇼핑몰 시민보고회. 광주시는 올해 복합 쇼핑몰 사업의 방점은 후속 대책 수립에 찍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상 민간 사업자가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만 수행하면 되는 상권 영향평가를 올해 광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 등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도 올 하반기부터 조기 가동해 소상공인과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1,5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등의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광주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복합 쇼핑몰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상생발전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 채널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지역 소상공인도 이해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면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 대책이 도출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비구름대가 가득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모레 오전까지도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기대 속에 법이 시행됐지만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여순사건 특별법. 지역사회 기대 속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을 맞은 현재까지 곳곳에서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더디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가?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참석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중앙위에서 최종 판명하는 심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는 7,460여 건에 그쳤고 현재 7% 수준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인사 포함으로 논란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기획단 구성이 너무 편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이 70년 전의 상처를 과연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 보고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동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년을 맞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유족과 지역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집약해서 앞으로 여순 사건을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깝게끔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고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초 마무리되고 이후 반년이 지나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상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신당의 등장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뒤 총선 영입 인재들과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은 피습 후 첫 지역 방문으로 이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생각과 비전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하려고 시도한 브로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 2017년 불법 체류 여성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한 뒤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와 공범들에게 벌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출입국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 54살 김모 씨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집안 전체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시민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혼탁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와 여수 MBC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목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민주당 배종호 후보 28%,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27%로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종호 후보는 특히 지난해 10월 목포 MBC 여론조사 결과 김원희 후보에게 16.9%포인트 뒤지고 있었지만 불과 석 달여 만에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호도에서도 김원희 후보가 7.8%포인트 빠진 반면 배종호 후보는 13.2%포인트 올라 전체 선호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김원희 후보가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앞섰지만 이번 조사 결과 배종호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김원희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희 후보가 50대 중반이라는 점에서 50대 연령층에서 선호도 역전은 눈에 띕니다. 민주당 문영진 후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해 선호도 두 자리 숫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전 보좌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출된 명부도 입당 원서로 수사 결과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후보는 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김원희 의원이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목포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이윤석 후보도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명부 유출과 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두 후보를 겨냥해 경선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일곤 후보는 메디컬 BTR 효도버스 도입과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 지역 도로 열성공사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연간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가 문화관광 기업협력센터를 기반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간 도내 22개 시군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는 100여 개, 1월 무안 겨울 숭어축제를 시작으로 강진 청자축제가 뒤를 이었고 사계절 축제를 갖춘 지자체도 해남, 여수 등 3개 시군에 달합니다.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전국체전 등 4대 행사의 견인 효과로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축제 관광을 통해 전남 관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SNS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 창업에 유리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입장에서 청년들이 뭔가 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살고. 문화관광 기업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과학대 링크 사업단이 전남 7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과 연구,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먹을거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전남 산업권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특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기관단체들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과학대와 공공기관들은 관광산업이 청년 창업의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한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플랫폼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늘어나는 화장 장려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4만 5천 개 규모의 봉안당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효령동의 영락공원은 제1봉안당이 만장된 데 이어 제2봉안당도 이르면 내년 말쯤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6년까지 277억 원을 들여 제3봉안당을 건립하는 한편 2만 5천 개 규모의 자연장지를 만들고 6기의 화장시설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 지역 주요 노선의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을 최대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운영 대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립시립묘지와 버스터미널 노선도 증차됩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민영배 예비후보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광주 전남 현역 가운데 가장 많은 50건의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지역 아동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지역 아동센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최용선 예비후보는 다층적인 농업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나주 화순 에너지 활성화 특구 지정과 농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원이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 MBC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대구문화방송의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정반대 판단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에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한 게 나는 했는지도 안 했는지 몰랐는데 그걸 그 지시했다고 그래? 그걸 철회했대요. 가처분 내용이 뭐 그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되지. 한 것도 철회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법원 자신이 더 잘한다는 식의 홍 시장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퀴어 축제 때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법제처 해석마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버한 거죠. 정부 내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제처 유권 해석마저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원 자신이 더 잘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언론사인 유수민이 제기한 대구시 관사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대구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스스로 법을 잘 안다는 검사 출신의 홍 시장. 그러나 법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부산시가 시장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역사성을 살린 채 개조하겠다며 예산 87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 뼈대만 빼놓고 싹 다 뜯어고치고 있었습니다. 역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축구장 2.5배 넓이 드넓은 정원에 고풍스러운 2층 건물.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쓰여 지방 청와대라고도 불린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집무실과 대현회장, 침실, 개인생활 공간까지 그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이 공간을 역사성을 살린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징성과 또 역사성 이걸 그대로 살려서 당시에 그 김중업 건축사의 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은 지붕의 젓갈색 외벽은 그대로. 그러나 건물 내부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층고를 높이기 위해 1층 천장은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연회장과 집무실을 나눈 벽도 뜯어내고 파이프를 쌓아 새로 벽을 만드는 중입니다. 관사 옆 건물에는 강연장을 넣기 위한 증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겉모습뿐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만 무려 87억 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는 수준입니다. 내부를 뼈대를 남기고 다 뜯어냈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연회장 있던 자리는 완전히 새로 짓는 거고요. 하지만 부산시는 건물 외관과 뼈대만 있어도 된다는 입장. 역사성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게 보면은 그게 뼈대 건물 어쨌든 간에 그런 정신 그런 걸 다 다시 살린다는 의미인데 내부 구조물을 다 뜯어내다 보니 건물 균열까지 발생해 공사 기간도 늘었습니다. 부산시장관사는 오는 5월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9월로 늦춰졌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 인천에서는 1938년 지어진 시장관사를 지난해 문화공간으로 바꿔 개방했습니다. 서양식과 일본식 주택 요소가 혼합된 문화주택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내부 구조는 대부분 유지하며 용도만 서재와 LP 감상실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4억 3천만 원. 간사로 싼 그런 역사적인 이유와 건물의 특성상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축됐던 그 문화주택이라는 그런 형성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 제주, 경기, 충남에서의 관사 개방에 쓰인 비용도 각각 8억 원, 18억 원, 30억 원 수준. 9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겉모습만 남긴 채 역사적 건물을 모두 뜯어 고친 곳은 부산이 유일하지만 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 전기 트램을 도입한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된 수소 트램. 2028년 말 시민들과 만나게 될 새로운 교통수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이 힘차게 달립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70km로 개발비로 426억 원이 들었습니다.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해 승객 출입문 문턱을 낮췄습니다. 객차에는 통창이 설치되어 시원한 개방감이 두드러집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15분 남짓 충전으로 227km, 총 연장이 38km인 2호선 전체 구간을 6번가량 돌 수 있습니다. 트램은 객차 5량이 연결돼 최대 305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철로 이음매가 부실한 폐선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다 보니 진동이 적지 않았지만 전용 선로를 달릴 때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제작사는 설명했습니다. 도심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탈 수 있는 그런 철도 차량 모빌리티로서 친환경적인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을 하여 대전시는 다음 달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수소 트램 34대의 입찰 공모에 나섭니다. 최장 4년가량 걸리는 열차 제작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탄생한 수소 트램뿐 아니라 독일 등 해외 제작업체들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제작사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제안들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오픈된 그런 경쟁 입찰을 하는 거고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대전시는 실시 설계를 앞당겨 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토목공사에 착공해 2028년 시운전, 2028년 말에는 수소 트램이 본격 운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라선 무궁화호 등을 증편 운행합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전라선 ITX 마음은 하루 2차례씩 총 10회, 무궁화호는 하루 4차례 총 20회가 추가 운행되며 KTX는 증편 없이 평일 기준에서 주말 수준으로 하루 4차례 추가 운행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KTX가 3시간, ITX 마음이 4시간 30분, 무궁화호는 5시간 40분가량 소요되며 코레일 전남본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드론을 활용해 27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은 연간 3억 5천만 원 등 총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경기장 46곳을 촬영해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했고 나주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변화 등을 담은 빅데이터도 구축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곳곳에 시간당 2mm 안팎의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이고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8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일 영상권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흥도 7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에서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면 비는 그치겠지만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